안녕하세요. 클람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지금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또 비염 환자분들 그리고 감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 또한 맨날 콧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겉옷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 얘기 그리고 그 속에서 암호화폐가 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따라서 이 전쟁과 가장 결부되는 키워드가 뭐죠? 바로 지정학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지정학적인 자산입니다. 여러분,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저희는 무엇을 들고 도망을 가야 할까요? 당장 전쟁이 났어요.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돈 다발을 들고 갈 건가요? 은행도 다 문을 닫을 거고요. 들고 갈 수 있는 게 저희 스마트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 의해서 은행이 불안해지고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게 된다면 저희의 재산은 전쟁 때문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파워풀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저희가 지갑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금처럼 금을 들고 다니나요? 절대 아니죠. 단순한 몇 개의 코드만 있으면 저희는 이 비트코인을 지구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지금 전면전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자시티에 있는 시민들에게 빨리 피난을 가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간을 준 상황이에요. 따라서 전면전이 시작되게 된다면, 그리고 또한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게 된다면, 이란이 개입하게 된다면 세계 GDP는 1%포인트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상전이 눈앞에 다가와서 국제 유가가 5%가 급등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1,800원대인 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올렸죠. 거기에 또 이 중동 전쟁까지 발발하게 된다면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인플레이션이 6.7%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따라서 JP모건이 수십 년 만의 위기다, 에너지 식량 전 방위적으로 악영향이 끼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자산들, 주식, 코인 다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또 터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고 이 고금리 기조가 더 오를 수도,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저희와 같은 그런 위험 자산들에는 돈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마 하락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맞아서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마지막 매수 찬스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라리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페라리에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미국에서 실행했습니다. 또한 향후 암호화폐 결제를 유럽 시장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페라리 측은 다수의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암호화폐로 부를 쌓은 젊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지금 제가 3억, 4억짜리 페라리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10개를 이용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페라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받고 3년, 4년, 5년 뒤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3억, 4억까지 오르게 된다면 이 페라리는 10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페라리와 같은 유명 자동차 회사도 지금이 비트코인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현물 ETF 전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SEC가 패배를 했었죠. 그리고 이 SEC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XRP 소송에 대해서도 이 항소가 기각되었죠. 이 굉장히 호재거리 뉴스이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사건인데, 지금 가격이 어떤 거시경제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불안성 때문에 오르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올해 말까지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서 가상화폐를 조금씩 모아가세요. 내년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되고, 또 다양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되고, 더 나아가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더리움이나 다양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ETF가 전환되는 날에, 그때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그레이스케일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할 시기예요. 왜냐하면 FTX 거래소가 붕괴되면서 이 그레이스케일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DCG, 그레이스케일 망한다 했지만 결국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승소를 거뒀고, 곧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겠죠. 따라서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지캐시, 그 다음 마나코인, 라이젠, 라이브피어, 솔라나, 체인링크,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파일코인까지 총 13개의 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의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을 앞두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타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등등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이더리움 클래식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이트코인 한국에서 상폐됐어. 비트코인 캐시 얘도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 그냥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얘야. 지캐시 익명성 코인이어서 한국에서 상폐됐어.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 7,000원까지 올랐다가
거품 꺼지면서 지금 300원대야. 망했어. 호라이젠, 익명스 코인 상폐되어 있어. 관심 없어. 솔라나, FTX 때문에 망했어. 체인링크 가격이 너무 안 올라. 시티뱅크랑 제휴도 맺고 하는데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어. 등등. 파일코인 20만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7,000원, 4,000원, 1,000원대야.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지금 62만 2,100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 과연 우연으로 이 비트코인을 과거 저점일 때 모아놨을까요? 이분들은 선구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선구안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갖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5년, 10년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코인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뭐 아깝지 않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나무 언니 또 얘기했죠. 2030년 비트코인 148만 달러 돌파 예측, 뭐 15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얘는 얼마일까요? 공 3개 더 붙여봅시다. 그러면요, 호호,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2030년에선 15억에서 20억까지 오를 거야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6,000달러, 뭐 27,0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몇 배인지, 60배에서 70배. 2030년 지금 얼마 남았죠? 6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면 베어 케이스인 경우에도 25만, 베이스 케이스가 68만이라 했어요. 이 베어 케이스에서 26만 달러다 하면요, 지금에서 아무리 못해도 10배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들, 즉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어디까지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10배, 10배, 100배, 60배 오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을 모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갖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아마도 저는 끝까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은 이 체인링크가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뭐 이더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저는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떤 코인이죠? 과거 이더리움 해킹 사태에 의해서 하드포크 되고 나서 기존의 이더리움이 바로 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제가 과거에 15,000원대 매집을 해서 20만원까지 보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자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죠? 주식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은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하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게 뭐죠?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가 친암호화폐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암호화폐를 눈앞에서는 까고 뒤에서는요 우회적으로 투자를 해요. 따라서 보시면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지만 누뱅크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받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또 남아있는 전쟁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AI까지 같이 동반해서요. 따라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최근에 오태민 작가님의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